자, 그리고 유현진 투수가 우리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경기에서 너무 잘 던졌는데, 그게 또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토론토의 홈구장에서 첫 번째 경기 던지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7이닝 동안 안타는 7개 내줬는데 삼진이 8개잖아요. 네. 볼넷이 없었죠. 네. 2실점을 하고 7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로저스 센터 데뷔전이죠. 근데 이제 캐나다 팬들한테 이제 강력한 인상을 줬고, 토론토가 유현진 정말 잘 데려갔네. 4년 8천만 달러 정말 잘 데려갔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현진 선수의 8월의 시작이 좋게 출발한 거잖아요. 8월 첫 등반이잖아요. 그리고 MLB.com의 그 제목도 그랬어요. 유현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계약한 다음에 로저스 센터에서 마운드에 오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호투를 했으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제가 그 유현진 선수 21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그러니까 7이닝 투구가 이번까지 6번이에요. 팀 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로빌레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볼넷이 없었잖아요. 근데 볼넷 없는 경기가 모든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볼넷을 안 줘도 패한 경기가 있어요. 볼넷 없는 경기가 올해 5번인데요. 그 기록은 3승 2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현진 선수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7대2로 이기면서 시즌 11승을 만들었잖아요.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 선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클랜드의 크리스 베이시트하고 지금 11승으로 공동 선두고, 내셔널 리그는 그 시카고 컵스의 카일 핸드릭스하고 LA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가 13승으로 이제 다승 공동 선두거든요. 근데 유현진 투수가 지금 그 평균 자책점이 7이닝을 던지면서 2실점을 했으니까 평균 자책점이 내려가죠. 3.22가 됐어요.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5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5위입니다. 대단한 거죠. 아메리칸 리그에서 5위니까요. 그러니까 5위 현재 지금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1위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랜스 린이에요. 2.07이에요. 아마 올해는 랜스 린이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겠죠. 그리고 2위는 이제 카일 깁슨이 2.88인가 그런데, 근데 이 카일 깁슨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빠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메리칸 리그 선수가 아니에요. 저 내셔널 리그 투수입니다. 그리고 3위가 토론토의 로빌레이가 3.04, 그리고 4위 뉴욕 양키스 게리 콜이 3.11입니다. 그리고 5위 유현진이잖아요. 근데 지금 토론토가 평균 자책점 3위하고 5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쌍두마차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쌍두마차가 성적으로 온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왜냐면 이 정도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게 이제 아쉬운데, 아마 8월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이 치고 못 올라가는 게 감독의 영향인 것도 아닙니까 혹시? 불펜이 조금 그래서 이제 브래드 핸드도 데려갔고 소리아노도 데려가고 불펜을 이제 강화시켰으니까 일단은 클리블랜드전 그 앞에 경기에도 그 레이가 6이닝 동안 2실점했잖아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도 7이닝 2실점을 했으니까 쌍두마차들은 잘했죠. 왜 그러냐면 클리블랜드 강타선이에요. 그 호세 라미레스 뭐 이런 레이에스 이런 타자들 홈런 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유현진 투수는 확실히 계속 말씀하신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이게 경기의 어떤 기복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유현진은 야구머리 구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경기 못했다. 그래갖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쭉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요, 평균 자책점이 3.5 미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이런 평균 자책점을 유지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네요. 승패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일단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 유현진 선수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해서 게임을 했는데 사실은 바로 전 경기라기보다 김광현 투수가 7월 29일에도 팀 클리블랜드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클리블랜드도 기복이 있었겠지만 투수들의 이런 어떤 유현진과 김광현은 어떤 클리블랜드를 상대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스포츠네트 패테블러 해설자가 얘기했어요. 네네. 유현진 선수가 이제 커터하고 그 클리블랜드전에서 커브가 좋았거든요. 근데 체인지 오브 스피드, 볼의 그 구속의 완급 조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클리블랜드전에서.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뭐 7회도 91마일도 나왔거든요. 93.6마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벅 마르티네즈 캐스터도 유현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스터스 피차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게리 콜 뭐 잘 던지고는 파워 피차, 네. 제이콥 디그롬 이런 투수들은 파워 피차로서의 그 삼진 많이 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현진 투수는 뭐 95마일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닝보다 많은 삼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요, 그 유현진 선수가 2실점을 했죠. 네. 삼진 8개를 안 잡았으면요, 네. MLB 네트워크에서 하이라이트 때 안 보여줘요. 그래요? 김광현 선수 그때 승리 투수 되고 7이닝 그렇게 해도 무실점을 해도 삼진 2개 이렇게 하면 안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어제는 보여주잖아요. 네. 삼진 8번 잡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하이라이트로 묶어갖고, 변화구 넣어갖고, 커터, 뭐, 체인지업 이거에 삼진 잡을 때, 그걸 8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타자는 홈런, 투수는 삼진. 네. 그 삼진 7이닝 동안 8개니까 이닝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투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커맨드하고 이게 삼진 8개 이제 뒷받침된 거지 않습니까? 자, 투구수가 99개예요. 근데 7이닝 아주 경제적인 피칭을 했죠. 이 해설자도 얘기했어요. 그 클리블랜드전에서 굉장히 그 이코노미컬한 피칭을 했다. 69개가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스트라이크 비율이 69.6%, 70%입니다. 김광현 투수가 클리블랜드전 때 이제 3회 내려왔잖아요. 그때 스트라이크 비율이 몇 퍼센트냐? 56.8%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해설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파운드 스트라이크 존을 계속 공략하라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피칭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네. 이제 유현진 투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그 방송할 때도 호투를 할 때 땅볼이 많잖아요. 네. 땅볼 타구가 유도가 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볼 피처가 플라이볼 피처보다 좋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클리블랜드전에서 반대가 났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보통 때는 땅볼이 훨씬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3루수 산티아고 에스파뇰이 보통 3루수를 보는 게 이 에스파뇰은 그 컨택트 히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 히팅 히터. 네. 그러니까 가벼운 타자. 네. 홈런을 치지 못하는데. 네. 근데 이 에스파뇰이 왜 3루를 보느냐? 네. 유현진이 등판할 때. 땅볼 처리 때문에 그래요. 수비가 좋거든요, 이 선수가. 유현진은 땅볼 유도가 많기 때문에 내야진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내야가 지금 이제 오늘 그 로스 에킨스 토론토 제너럴 매니저가 방송에 나오면서 네. 지금 이제 토론토가 호세 베리오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뭐 또 얘기하냐면 불펜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비도 좋아졌다는 걸 그랬어요. 토론토 수비 좋은 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수비 지고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에스파뇰이 나오는 거는 그 유현진의 땅볼 처리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클리블랜드전에서 땅볼은 4개고 플라이볼이 9개. 반대예요. 플라이볼이 많았어요. 근데도 잘 막았죠? 그렇죠. 볼에 어제는 힘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힘이 있으니까 플라이볼도 다 잡혔던 거예요. 네. 7개 안타 가운데 네. 강하게 맞은 건 2개밖에 없어요. 네. 2루타 2개. 네. 그러니까 볼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런 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현진 선수가 뭐 6이닝, 뭐 이제 때로는 이제 투구수 때문에 6이닝 던지겠지만 2실점 밑으로 쭉 막을 수 있어요. 유현진 투수는 그리고요, 난타를 당하는 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현진 투수 글쎄 그 마크 벌리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왼손 투수 옛날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론토도 있었던 벌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양키스에 있었던 앤디 패티트도 그랬어요. 앤디 패티트는 굉장히 장신인데요. 패티트도 슬라이드 되게 좋았는데 이 선수도 볼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난타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집중타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타를 허용하지 않는 거. 지난번에 5회 막 집중타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바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현진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컨택트, 뉴욕 매치 타자들이 컨택트를 하면서 네. 소프트 안타들이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5연속 안타를 맞기 때문에 그건 감독이 안 바꿀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게 되면 아, 타구 자체는 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연속으로 안타를 맞으니까 바꾼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 타구가 막 쫙쫙 좌중간 우중간으로 빠지고 그러면 지금 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클리블랜드의 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한 이번 호투를 통해서 네. 유현진 투수는 이제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로 다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유현진 선수가 6월에 부진하고 그러면서 사실 1선발 자리를 로빌레이한테 뺏긴 그렇죠. 거잖아요. 약간 체면을 구겼죠. 그래요. 후반기 첫 경기를 그 로테이션을 셔플을 해도 되는데 로빌레이를 세웠죠. 텍사스 레인저스전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유현진 투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그 MLB 네트워크의 그 하이 히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네. 그 토론토 로스 애킨스 제너럴 매니저 이제 하고 이제 그 방담을 하면서 네. 유현진은 토론토의 에이스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진행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론토는 유현진 에이스를 데리고 오면서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네. 대성공이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보통요 장기 계약하면 첫 해 가서 죽 쓰고 그 다음에 죽 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 번은 또 덜커덩거리거든요. 끄트머리만 잘하고 막. 예, 마지막에 가서 근데 왜냐면 장기 계약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눌룰룰루 설렁설렁, 놀다가 설렁설렁. 설렁 특히 이 중남미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중남미 선수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세가 좀 장기 계약을 하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죠. 왜냐면 페르난도 그 저기 페드로 마르티네스 네. 뭐 그런 선수들은 보면 아주 자기 목표 자체가 명예전당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 네.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 유현진 선수가 이제 6월에 부진하면서 1선발 자리가 이제 레이에게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보니까 후반기에서 지금 그 유현진 선수가 3승을 했잖아요. 네. 후반기에. 네. 그 평균 자책점도 1점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 레이는 2승 1패 2점대입니다. 그런 거 뭐 그 투구 내용만 봐도 유현진 선수가 좋죠. 근데 전체적인 지금 시즌의 투구 내용은 조금 레이가 앞서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삼진과 볼넷 비율, 네. 레이는 삼진 피처잖아요. 네. 삼진과 볼넷 비율 놓고 그다음에 WHIP 같은 것도 레이가 조금 더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국뽕이어도 좋으니까 유현진 선수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국뽕하겠습니다. 유현진 투수가 레인지 머시갱인지보다 잘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근데 로빌레이는 2017년 이후 지금 최고의 시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굉장히 잘 지원되고 또 FA가 또 있다면서요? 또 그 선수. 근데 아마 지금 토론토는 레이를 거의 잡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레이만 잡아두면 네. 일단은 유현진, 레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데리고 온 그 호세 베리오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렉 마누아. 네. 그러면 요 4인만 딱 되면 선발이 네.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5선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5선발은 뭐 누구나 한번 뭐 그리고 경기 일정이 이렇게 빠지면 5선발 없이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명만 되면 2022 시즌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론토의 공격력은 그러니까. 지금 게레로 주니어라든지 보비셋 이런 선수들은요 아직 프라임 타임 정점에 온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계속 가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22 시즌이 토론토가 올해보다 더 좋아져요. 네. 아, 오늘 방송도 거의 뭐 엄청난 내공을 뿜어내는 문기자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또 이분을 난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내용. 제가 뭘 찾다 보니까 찾아졌습니다. 박효준 선수가 그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피츠버그로 갔죠. 피츠버그로 갔는데 가자마자 또 뭐 싹쓸이 뭐 하고 뭐 이랬는데 안타도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활약이 그럼 기대가 될까요? 근데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기대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냉정하가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인필드잖아요, 내야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와서 지금 삼성에 뛰고 있는 선수도 그렇고 네. 여기서는 수비 선수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선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수비요, 중남미 선수들 날국이에요. 결국 방맹이 갖고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 그 박효준 선수는 조금 호리호리해요. 작더라고요. 네, 호리호리해갖고 파워 히터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저 같이 밥도 먹었어요. 여기 LA에서 박대감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셨어요? 알아요, 저. 그 아는 분한테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들이 얘기하는데. 네. 근데 뭐 마이너에서 계속 3할 때 이상의 타율을 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밥은 밥이고. 마이너리그에서요. 네네네. 타율이 높고 네. 이제 투수 같은 경우 승이 많잖아요. 네네. 이거 무시해야 돼요. 자, 마이너리그에서 네. 투수가 던져. 네. 이 선수 삼진이 무지 많아. 네. 이 선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삼진 피차. 네. 볼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타율이 높아. 네. 이거 별거예요. 홈런. 홈런. 한 방.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메이저리그 경기 한번 보세요. 네. 안 다쳐갖고 경기 이기겠습니까? 그러네. 홈런 쳐야 경기 이겨요. 네. 랜스 맥컬러스 하고 그 다저스 경기, 그 다음에 1대0이 쭉 가다가 나중에 불펜 투수 나왔는데, 곤살레스 나왔는데, 그 요단, 그 알바레스가 투런 홈런 찾고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참 야구가 재밌는 게요. 야구는요,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선수가 꼭 상대, 그러니까 이제 친정팀에 비수를 꼽아요. 요단 알바레스가 네. 조시 필드 투수 트레이드 때 다저스 있을 때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된 선수거든요. 꽝 털어놓는 쳤잖아요. 그게 승부 끝난 거죠. 1대0이면 뭐 그때 가서 해볼만 하잖아요. 뭐 비벼서라도 어떻게 하면 동점 만들까. 근데 그렇죠. 뭐 휴스턴에 불펜 보고 그러니까 뭐 1대0으로 해도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그 문 기자님과의 생각과 다르게 박효준 선수의 그 파이팅을 기원을 하고 잘했으면 좋겠죠. 네네네. 잘했으면 현실적인 좋겠지만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박효준 선수가 언제 왔습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길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야수들은 네. 홈런을 치는 야수들이 그렇군요. 여기로 와야 되고요. 네. 투수는 살 수 있어요. 자기 공만 던지면 되니까요. 지금 김하성 선수 수비 선수잖아요. 수비 선수.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격을 그렇게 뛰어나다가 지금 샌디에고에서 근데 그 김하성 선수는 그 세이브 매트릭스 기록 보면요. 디펜스 런 세이브드라는 게 있거든요. DRS.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수비가 점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디펜스 런 세이브드에서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건. 2위예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그게 있어요. 2위라는 게 몇 명 중에 2위인가요? 전체 선수 중에? 내셔널리그 선수. 엄청난 거네요, 그러면. 16개, 16. 수비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신급인 것 근데 같아요. 김하성 선수가 원래 수비 선수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쉬워. 원래 키움에 있을 때 공격 선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갖고 완전 수비로 그러니까. 그런 활약을 하니까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그렇죠. 이게 수비하는 거 보면 이렇게 화려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볼거리가 풍부한 느낌이 수비할 때 또 보이더라고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죠. 뭐냐면 이 메이저리그가 구장이 굉장히 그라운드 같은 게 좋잖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는 수비 자기가 된 대로 다 글러브도 가면 공 들어오니까. 한국보다 더 낫군요. 어쨌든 수비할 훨씬 좋죠, 여기가. 그렇군요. 환경 자체가 좋고 그러니까 수비는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박효준 선수 어쨌든 제가 잊지 않고 이 문 기자님의 그 냉정한 평가를 이겨내고 꼭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잊지 않고 이제 응원을 하고 앞으로 박효준 선수의 소식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훌륭한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요. 설사 훌륭한 활약이 아니더라도 부상 없이 시즌 내내 출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 기자님하고 그동안 옆에서 주워 듣다 보니까 부상 없이 오래 가는 게 제일 좋은 부상 없는 게 제일 좋죠. 최지만 선수 소식은 없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뭐 경기가 없었나요? 지난 주말까지는 이제 잘했는데 네. 근데 이 템파베이가 잘 나가다가 시애틀 올 시즌에 네. 그러니까 4연전을 했을 때 네. 템파베이가 한 번도 싹쓸이를 당한 적이 없는데 시애틀한테 당하고 시애틀한테 굉장히
고전하네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그럼 다운이 됐겠군요. 뭐 다시 올라가겠지만 현재 아니 그러니까 시애틀한테 유독 올해 이렇게 약하네요. 그렇군요. 네. 시애틀이 미국도 막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쪽 지역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요, 많이들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댓글은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이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만 또 보시면 되잖아요. 뭐 방송까지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저희도 진행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재밌게 하려고 하는 컨셉이다 라고 하는 컨셉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즐겁고 재밌는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